안녕하세요. 코하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부터 계속 말했던 잭슨홀 미팅의 또 파월 연설이 오늘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현재 2만 1,000달러 선 위를 좀 횡보하고 있고요. 또 이더리움은 머지 업데이트 기대감에 1,700달러를 좀 회복을 했습니다. 이번 달에 27일 정도에 예정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또 2달 정도 미뤄졌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투자에 임하면 좋을지 오늘 전문가님들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필승님 모셔볼게요. 필승,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뭐 비트코인 지금 제가 3일 전, 아니 저번 주부터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제 3일 전에 차트 조금만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이제 이평선들 보시면 단기적 이평선이 21선, 61선 데드크로스 나고 특히 3일 때가 딱 이제 중장기적 이평선 데드크로스 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차트적인 관점으로서는 지금 하방 압력세를 가하기에 매우 취약해 있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끔 어떨 때는 이제 차트적으로 봤을 때 지금 낙폭세를 보입니다 하는데 제가 3일 전부터는 차트적인 접근보다는 이제 조금 시황적인 부분을 조금 더 중요시 여기셔야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차트적 관점에서는 과대 낙폭 볼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저는 이제 저의 빅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본다면 횡보할 가능성이 크다. 실질적으로 지금 3일 동안 4일 연속 동안 지금 횡보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오늘 한국 시간 기준으로 저녁에 이제 11시 기점으로서 이제 중요한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연설에 대해서 들을 시간은 아마 이제 내일로 넘어가는 이제 새벽 시간쯤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 어제 저녁부터 시작해서 빨간 양봉세를 보이고 있는 이제 특징적인 종목들이 있으나 오버나인용 관점보다는 발표 이전에 많은 변동성 혹은 발표 이후까지도 변동성 크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한 단기적 포지션들은 정리하시는 것이 좋겠다 하고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좋은 정보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비트필승님께서 차트적 관점으로서는 하방 압력이 아직 충분하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또 필승님께서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로는 횡보할 관점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미녀 전문가님, 초아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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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뉴스 읽어주는 비트초아입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이 지금 일주일 정도 가까이 이제 횡보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숨을 고르고 있는 그런 장인데 지금 어제 룸네트워크, 앵커, 아크 등이 이런 코인들이 바이낸스 BUSD의 거래 페어가 추가가 되면서 30% 정도의 상승을 조금 보여줬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엽전 코인들이 이제 마치 불장인 양 조금 달려주는 모양을 보여줬는데요. 그런데 여기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우리 개미 군단을 태우고 또 어디로 갈지 또 모릅니다. 지금 방금 앞에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도 이 지금 상황에서 정말 좀 유동성이 클 수 있는 그런 발언들 잭슨홀 미팅 역시도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이제 우리 투더 골드문 보시면서 21K 부근이 오더북상으로 이제 물량의 격전지입니다. 이게 롱과 숏에 이제 지금 대립에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누가 이제 승기를 가져가고 이제 좀 대장을 좀 할지를 같이 보시면서 투자 접근 방식 좀 여러 가지 대응 방책 좀 세워두시면 다음에 좀 투자하실 때 도움 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번 연설의 결과를 좀 지켜보시고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린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저와 같이 코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스위스 증권거래소가 기관 대상 비수탁 이더리움 스테이킹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네, 두 번째로 나이지리아에서 올 상반기 비트코인 거래량이 4억 달러 규모에 육박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나이지리아나 제3세계에서 우리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늘고 있고 좀 CBDC의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 비트필스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제 우리 투더골드문 영상, 그러니까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던가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이벤트성 이슈보다도 제가 장기적으로 보실 때 눈여겨 보셔야 될 관점, 특히 뭐 섹터랑 연관지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특히 이제 나이지리아 같이 신흥 개발 도상국인 이 나라에서 수요도가 증가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미리 예측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 기존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을 때 지금 뭐 이따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미국 달러가 너무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말은 즉슨 다른 나라들의 통화의 가치가 점차 하락을 하고 있다. 비교적 기축 통화보다도 훨씬 더 하락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이제 내가 임금을 통해서 얻는 이 화폐의 단위는 똑같은데 값어치는 줄어들고 있다. 그렇다 보면 이제 디폴트를 선언하는 혹은 이제 힘든 나라들에서 이제 내수 시장으로도 이제 살아남지 못하는 이러한 나라 국가들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국민들은 자신들의 통화 가치보다도 제가 엊그저께 이제 2차 강의를 말씀드렸을 때 말씀드렸던 짐바브웨 같은 나라도 현재도 비트코인 자신들의 화폐보다 비트코인을 더 선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앞으로도 이제 수요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우리 시장을 짚어줄 수 있는 지표로서 역할을 못하더라도 중장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호재로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핀란드 총재 디지털 유로 안전하고 합법적인 범유럽 결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ATM 코인미에서 이더와 도지코인 등 6종의 추가 지원을 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항상 시장에 어떤 이슈와 또 호재들이 있는지 저희 투더골드문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썰전 코너 이어갈 텐데요. 오늘 주제는 바로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을 시황을 통해 알아본다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조금 더 중요하게 봐야 될 소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초아님? 우선은 지금 이제 좀 말씀드리고자 하면 젤렌스키가 크림반도를 탈환한다는 공개 선언을 좀 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가 강제 점령 중인 크림반도를 탈환하겠다는 이런 발언을 공개 선언을 했어요. 침공을 6개월을 하고 있죠. 그런 계기로 지금 러시아가 좀 거세게 반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조금 불안감을 다시 한 번 더 조정이 되고 있죠. 그래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시장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그 젤렌스키가 그런 발언을 함과 동시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점점 더 길어질 것이라는 이제 그런 안 좋은 생각들이 시장에 만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가가 조금 급등을 하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시장 상황이 조금 악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간에 잠시 소각되었던 이런 에너지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끄집어냄과 동시에 그리고 지금 이상기후 형상이 굉장히 지금 좀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식량 문제도 다시 한번 더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정말 속상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투자자분들이 정말 걱정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해요. 근데 이런 이제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러시아가 가스 송출의 문제를 다시 조금 들먹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좀 의지할 곳이 없고 이런 특히나 지금 천연가스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 독일이라든지 유로존의 상황에서는 러시아가 굉장한 무기를 들고 있는 거거든요. 또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지금 3일 정도 또 노드스트림 1을 닫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유럽 특성상 이런 천연가스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또 닫게 되면은 이거에 대한 조금 악재가 생길 수 있겠죠. 왜냐하면 과도한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서 이미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 이상기후까지 덮치고 게다가 지금 좀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로존의 상황을 더욱더 조금 주목하면서 가져가야 하는 시장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상황 장투는 조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좋지 못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일수록 손절가 짧게 잡으시고 제가 수혜 받을 수 있는 코인들 조금 말씀드렸어요. 러시아 자본이 다시 한번 지하 자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러시아 세력이 좋아하는 코인들 위주로 펌핑 줄 수 있다는 이야기 드렸죠. 그거 항상 생각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지지선이 21K 그리고 20.7K 부근에 있어요. 오더북상으로도 보시면 채굴자들이 그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 선 지켜주기 위해서 오더북상 많은 롱 물량이 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매도를 못 하셨거나 좀 갑자기 매수가 들어가셨던 분들은 이 타이트한 손절 라인 보시고 더 떨어질 수 있겠다 하면서 조금 정리를 좀 하시던지 아니면 좀 정리를 하시지 못하시겠다면 이 선에서 좀 다른 방향으로 좀 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젤렌스키의 이런 방향으로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좀 길어지겠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러시아가 가스 송출 문제로 조금 더 공격적인 형태를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3일 정도 노드스트림을 닫을 계획이고요. 또 유로존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장투에서는 조금 위험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따라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코인들 비트초아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러시아 세력들이 좋아하는 코인들 위주로 조금 펌핑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초아님과 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우리가 유럽 상황을 봤으니까 또 미국 상황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달러가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1,400원대까지 갈 수도 있다는 말이 있는데 필승님은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뭐 우리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가 이제 달러 강세화다.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점을 확인을 그러니까 소식을 들으셨을 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아무래도 수입을 했을 때 그만큼 우리는 통화 가치가 떨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더 많은 지불을 해서 그만큼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서 더욱더 소비자 입장에서 더 시장이 조금 힘들 수가 있겠다.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안 좋아질 수 있겠다. 내수 우리 한국 시장만 생각했을 때 이 정도만 생각하셨더라도 정말 훌륭한 관점이 맞으신데 왜 지금 강세를 이렇게 급진적으로 계속 화두되고 있을 정도로 왜 이렇게 강세가 지속되는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제가 저번 방송에서 말씀을 간단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이제 화폐 달러가 말고도 이제 뭐 일본 엔화라든가 뭐 위안화, 유로화가 있겠는데 요새 또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유로화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진행이 되고 있다. 그 말은즉슨 달러로 유입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중국 시장도 너무나 크고 이제 너무나 큰 시장이 되겠지만 위안화는 오히려 지금 금리를 낮추겠다라는 얘기도 나오면서 위안화의 가치가 통화 가치가 뭐 떨어지고 이런 반복되는 현상. 그 말은즉슨 이제 달러밖에 지금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수요도가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인플레이션 수치라든가 세계 경제의 어떤 지표들에 대비해봤을 때도 훨씬 더 급등하는 모습을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는 지금 또 다른 투자 자산으로서 이제 편입될 가능성도 있겠고 그에 따라서 우리 암호화폐에 대한 뭐 수요도도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는 얘기로서 전달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까 앵커님께서 이제 준비해 주신 이슈 뉴스를 보시더라도 나이지리아 같은 이제 거기서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폭등하고 있는 사실만 보더라도 다른 나라들에 대한 이제 수요도 올라올 만큼 그만큼 암호화폐에 대한 이제 홀딩 유저 수도 많아질 거고 그만큼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적인 안정성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 발판으로서도 작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암호화폐에 대한 지금 올라가냐 마냐 이게 중요한 관점이 아니라 정말 강조를 드리지만 올해 안에는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안정세를 되찾고 시장까지도 우리들이 바라는 시장까지도 연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이제 물가 지수가 잘 잡히냐 이것만 눈여겨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잭슨 홀 미팅에 관련돼서도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추후에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오늘까지는 이제 조금 관망세를 유지하시는 포지션이 매우 좋은 포지션이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유로 가치도 떨어지고 있고 위안화 가치도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달러 쪽으로 조금 시선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암호화폐도 좀 홀딩이 많아지고 또 기회가 조금 더 있을 거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좀 올해 안에는 이런 물가나 인플레를 모든 것을 잡기는 좀 힘들 것 같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따라서 물가 지수만 좀 잘 잡히는 것만 봐도 좀 훌륭하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계속해서 미국의 상황을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미국의 최고 기업이죠. 애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애플에서 또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초아님. 네, 애플이 지금 9월 7일 날 아이폰 14를 공개하기 위해 초대장을 배포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런 뉴스들이 시장에 많이 떠돌고 있는데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것이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중요하겠죠. 특히나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나스닥의 가장 중요한 그런 구성 요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폰 14 공개가 있다면 그 전까지 주가를 방어해 줄 수 있죠. 그러면 나스닥이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많이 물어보셨죠. 나스닥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가 어떤가요, 초아님?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자, 그런 것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면 글로벌 거시경제상의 악재가 정말 많을 때는 비트코인이 나스닥과 붙어서 간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자체적인 그런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나스닥에 붙어서 가고 특히나 QQQ나 기술주 같은 우리 그런 것들에 조금 붙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지금 그런 순간이죠. 왜냐하면 유로존의 거시경제 악재 방금 말씀드렸죠. 그리고 마운튼 곡스의 물량 위협도 있고요. 그리고 9월 1일부터 950억 달러의 경계 긴축이 시작되고 마지막으로 9월 21일 날 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장일수록 더 붙어서 나스닥의 흐름을 좀 자세히 보는 것이 좀 중요하죠. 근데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 애플이 9월 7일 날 아이폰 14를 내보낸다. 그리고 그것이 나스닥의 대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주가 방어가 잘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애플이 나스닥의 멱살을 잡고 캐리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 것 자체가 어쨌든 지금 좀 흐름을 좀 좋게 가져가려고 노력을 해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신형 핸드폰 가격이 한 200만 원을 넘어가지고 이게 실적이 좋을지 나쁠지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에 대한 이제 우리가 이해가 조금 있어야 되죠. 그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애플의 주가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지금 전 고를 뚫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계속 좋은 흐름을 조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나스닥이 그나마 조금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9월 1일 날 950억 달러의 이제 그런 강력한 경계 긴축이 있지만 어쨌든 경계 긴축은 바로바로 표시가 나진 않아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는 조금 이제 유예 기간 그런 기간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애플이 어쨌든 주가 방어를 해주기 때문에 9월 7일까지는 어쨌든 시장 상황이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더리움이 9월 머지 업데이트가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마지막으로 힘을 써준다면 9월 중순까지는 어쨌든 조금 상승장이 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럼 어쨌든 지금 그 전에 조금 매도를 좀 타이트하게 하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시고 그 이후에는 조금 정리하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좋은 접근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애플로 우리 시장 상황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접근해 주셨는데요. 지금 14가 공개가 9월 7일에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나스닥이 좀 방어를 해줄 것이다. 이러한 악재가 많은 상황 속에서는 비트코인, 나스닥과 같이 커플링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봐주시고 투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가 9월 중순에 있기 때문에 9월 중순까지는 잘 방어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잭슨홀 미팅으로 또 이번 연도의 금리 인상폭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필승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뭐 지겹도록 들어보셨을 겁니다. 뉴스에서도 계속 언급되고 있는 게 이제 잭슨홀 미팅 어떻게 나올까, 매파적인 혹은 이제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올까 이제 화두 이제 집중되고 있는데. 사실 이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일단 현재로서는 9월달 0.75% 금리 인상을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이다라고 가장 이제 확률적으로 높게 바라보고 있는데 0.7% 우리는 이미 예상하고 있고 시장에 선 반영되고 있는 만큼 지금 CPI 발표가 지수가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방 압력세가 가해지고 있다. 더불어서 이제 비트코인이 그날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마이너스 10% 육박하는 과대 낙폭을 보였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시장은 먼저 위축해 있고 그만큼 시장에서 이제 거래대금이 유입세가 낮다. 그래서 사실 지지 저항대 라인이 지금 그렇게 굵게 작용을 하진 않고 있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9월달 0.75%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실로 가셔야 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장에서는 엄청난 우리가 우려할 만큼 과대 낙폭세는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왜 눈여겨봐야 되냐면 이 같은 0.75%라고 하더라도 제롬 파월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9월 달에 0.75% 인상할 수 있겠지만 거의 마지막 자이언트 스텝이 될 가능성이 크겠고 현재 뭐 인플레이션 수치가 뭐 피크아웃이 돼서 앞으로는 조금 더 좋은 시장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라는 좀 친화적인 얘기를 발언을 했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오히려 급등하는 반등세, 단기적인 반등세라도 나올 가능성이 크겠지만 같은 0.75%라 인데도 반대로서 지금 0.75% 이후에도 자이언트 스텝 혹은 그 1% 울트라 스텝까지도 우리는 밟아 나갈 여지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언이 진행이 되면은 시장은 정말 9월 달 이전에 아무리 선반영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엄청난 과대 낙폭을 한 번 더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자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일단 예측을 안 돼요. 할 수도 없는 부분이지만 어찌됐건 우리는 어디까지나 시나리오를 가설 설정을 해보고 대응 대비책을 마련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9월달 자이언트 스텝 마지막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번 연도는 물가를 잡는 것이 기준점이다. 그 말은즉슨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취하는 것인데 그 금리 인상의 고폭을 그러니까 단행하기 위한 것이 그 9월이 마지막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무기 한 발을 과연 이제 어줍지 않게 내비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겠고 마지막이다 보니까 이 마지막도 시장에 너무 안정세를 찾아서 오히려 반등세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인플레이션 수치가 안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금 허풍적으로 조금 공포성을 조장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들여지고 있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발표로 인해서 큰 변동성 보이거나 과대 낙폭 보일 수 있겠지만 일단 차트적인 접근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한 번은 그래도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나올 자리에 놓여져 있는 데다가 더불어서 우리는 어제 장기적인 전망을 보셔야 되겠죠. 고래들이 바라보고 있는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관점이 며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150일 이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개인들한테 단기는 해봤자 하루, 뭐 3일, 일주일 내외 선상에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장기로 생각해도 2달만 지나가도 우리는 장기 홀더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비트코인의 고래들은 5달이 넘는 기간도 단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뭐 세력이나 고래나 기관을 이길 수 없는 자금, 정보력이 있겠지만 우리는 이 시간만큼은 세력들, 기관들, 고래들만큼 활용할 수 있는 자세에 꼭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잭슨홀 미팅에서 또 파월 의장의 연준에 또 연설로 우리가 방향성을 좀 체크해 봐야겠지만 결국은 두 가지로 나눠질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인플레가 이제 피크아웃이 됐으니 0.75%포인트를 인상하더라도 이번이 자이언트 스텝의 마지막이다라고 했을 때 시장에서 선방향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낙폭은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 주셨고요. 이거 말고도 또 0.75나 또 1%포인트까지 올릴 수 있다. 좀 강력하게 긴축을 하겠다라는 말씀이라면 시장은 좀 큰 충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필승님은 좀 매파적인 관점을 보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이 방향을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대응책을 좀 철저히 세워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어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지금 4차례 정도 연속으로 인상을 한 건데 우리가 사실상 다음 달에 FOMC에서도 0.75%나 0.5%라도 올리더라도 금리 차이가 정말 현저하게 좀 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초아님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가 우선 저번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외부 시장도 신경을 써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한국 시장에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는 타이밍입니다. 지금 뭐 1340원을 돌파를 했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지금 어저께 0.25% 베이비 스텝을 밟았어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지금은 동결이 됐어요. 지금은 미국 시장과 2.5%로 기준금리가 동결이 된 상황인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필승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지금 강달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달러가 강세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안전자산이라는 그런 생각도 있지만 기준금리의 인상폭이 다른 나라보다 미국이 훨씬 높은 편이었습니다. 근데 안전자산이라는 인식도 아직도 있고 또 금리도 많이 인상을 해서 좀 투자를 하면은 많은 좀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강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금리가 어쨌든 2.5%로 우리나라랑 좀 비슷해진 거죠. 근데 지금 잭슨홀 미팅이 좀 시작이 됐습니다. 어쨌든 뭐 11시에 파월 의장이 이제 연설을 한다고 하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0.5와 0.75의 선택지인 거죠. 이미 그 두 가지가 우리보다 기준금리가 더 앞설 수 있는 그런 또 모습을 보여지는 겁니다. 우선은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은 지금 기술적 지표 분석이나 이런 분석을 좀 토대로 보면 어쨌든 비트코인이 좀 떨어져야 하는 모습은 맞아요. 지금은 너무나 맞는 상황인데 현재 거래소의 의도가 이런 것도 같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현재 거래소가 어쨌든 이런 우리 개미나 이제
전부 다 태우고 갈 수 있는 실정이 못 됩니다. 지금 많이 조금 많은 악재들을 경험을 하면서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의 양이 사실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예상이 되는 것과 반대되는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그런 정말 이상한 장인데 이런 장이 어쨌든 1, 2주 정도 조용한 시즌이 있잖아요. 9월 중순, 9월 7일 그 전까지 어쨌든 그런 악재들 조금 잦아들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그 물량이 던져줘도 이런 금리나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물량이 던져줘도 9월 초 그리고 9월 중순 정도까지는 다시 상승해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우선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악재들, 긴축 경제, 전쟁, 이상기후, 뭐 마운튼 곡스 이런 불안감 플러스 금리까지 또 얹어지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무엇을 선택을 하든 간에 한국보다는 높죠. 금리가. 특히나 지금 1340원을 뚫었을 때 0.25포인트가 차이가 났습니다. 근데 지금 9월 이후로는 어쨌든 금리가 0.5% 이상 격차가 벌어져요. 0.75를 하게 되면 0.75포인트가 이제 격차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전에 1340원까지 갔으면 이번 이후로는 1600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거죠. 정말 높은 이제 금리 또 이제 강달러의 증세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조금 정리를 하시면서 지금 줄 때 먹는 장 그런 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는데 한국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너무 높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을 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한국은행은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가계부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런 수순을 좀 밟는 것이라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달러는 어쨌든 계속 지속적으로 오를 겁니다. 9월에 잠깐 소강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달러가 떨어지는 시점에 맞춰서 투자하시면 조금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지금 9월에 7일에 또 애플의 이벤트와 또 9월 머지 업데이트 전까지는 줄 때 먹는 장이라고 조금 수익을 보실 수 있다면 그 전에 좀 금리 인상 결과가 나오기 전에 좀 정리를 하는 게 좋다는 관점 주셨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좀 단기적과 장기적 관점 좀 보고 싶은데요. 비트필승님께서 짚어주시죠. 네, 일단 뭐 단기적, 장기적 관점 말씀드리기 앞서서 뭐 한국 기준금리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들어보면 저도 일단 사상 처음으로 연속 4번 인상안이 나온 건데 저도 이제 뭐 우리 빚 안 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전세나 매매나 우리 다들 이제 빚을 학자금 대출부터 시작해서 빚을 안 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데 저도 짜증나고 이제 힘이 들 수밖에 없죠. 다달이 내가 나가는 이자값 자체가 지금 눈에 띄게 지금 올해 안 하면 몇 번이나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근데 이제 시중 은행들은 오히려 지금 금리를 낮추고 있다. 특히 이제 신한은행, 저도 신한을 좋아하지만 신한은행이 지금 눈에 띄게 최대 이제 0.2% 포인트를 이제 떨어뜨리고 있는데 그 말은즉슨 왜 그랬냐? 지금 왜 그러냐면 일단 기준금리에 비해서 너무 고이득을 취했다라고 나오면서 비판적인 이자 사업을 진행한 것이 아니냐, 비판적인 눈초리가 이제 못 견딘 거겠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낮추고 있으니까 현재 0.25% 올린 거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우리 눈에 띄게 좋지는 않겠지만 지금 마지막이 아니라는 점에 우려성이 점차 커지고 있을 거라는 사실을 아시겠지만 일단 뭐 미국이 기준점으로서 우리나라도 기준금리가 올라갈 움직임을 보일 겁니다. 어찌됐건 9월달 올해 넘어가면은 금리 인하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으니까 이게 뭐 내년까지 내후년까지 언제 끝날 것이냐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요. 일단 비트코인 단기적 관점, 장기적 관점을 말씀을 드려본다면 장기적인 관점은 당연히 우상향이 되겠죠. 아주 낮은 뭐 내후년, 내년까지 바라본다면 당연히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은즉슨 우리가 다른 안전 자산을 대체 수단을 찾아내기 위함 그리고 디지털 화폐에 쓰여 있는 이제 블록체인의 시초인 것이 바로 우리 암호화폐인데 이 암호화폐를 무시하고 얘네들은 자산은 무시를 하고 디지털 화폐로만 살아나간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지금 중국의 행태도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 거래소라든가 개발자들의 모습 자체도 지금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도가 엄청나게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호재들이 이미 아직도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 이건 궁금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과대 낙폭을 보인다던가 혹은 기술적인 반등으로 3,100선 혹은 매물대가 동반돼서 3,100선 이상 나올 수도 있겠죠. 물론 발표
오늘 내일 중에 발표 이후냐 이전이냐에 따라서도 다르겠지만 어찌됐건 올라가건 과대 낙폭을 보이건 결과적으로 우리들에게는 기회의 선상이다. 물탈 시점이면서 새로운 돌파 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우리들에게는 기회의 장이다라고 여기시면서 조금 아무리 적어도 수익적인 관점으로 넘어가시면서 조금 유하게 시장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스윙적인 관점까지 좀 체크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을 시황을 통해 예상해 본다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코인스쿨로 돌아오겠습니다.